네, 오늘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육동일 대전시당 정책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춘규 대전시당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김은선 대전시당 차세대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숙자 유성구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조 대전시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규성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옥향 부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예비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중구의 곽영교 예비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구을 윤석대 예비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의 그 서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조성호, 윤황식 서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전체를 대신해서 9분께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정영기 시당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권영국 위원님, 김춘현 위원님, 나경자 위원님, 우위 위원님, 유미자 위원님, 전우일 위원님, 한상덕 위원님, 한용균 위원님, 황수동 위원님. 네, 가나다 순으로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지금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무대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위원님, 김춘현 위원님, 나경자 위원님, 우위 위원님, 유미자 위원님, 전우일 위원님, 한상덕 위원님, 한용균 위원님, 황수동 위원님. 네, 위촉장 수여는 정영기 시당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촉장 권영국 귀하를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2016년 2월 16일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정용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김춘현 정책자문위로 위촉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나경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우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유미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전우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한상덕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한용균 정책자문위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황수동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내용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육동일 위원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을 예정인데요. 그렇기 전에 한 분 더 방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구의 박양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위원들께 일일이 위촉장을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이나 9분을 대신해서 좀 위촉장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영규 시당위원장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덕구 국회의원 정영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서서리긴 합니다만은 눈발이 날리고 그냥 일기도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한 속분서 대사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도 많이 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오늘 위촉장 받으신 분 그리고 패널 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앉아 계시다가 아직 한참 좀 남아 있으니까요.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지금 위촉장 받으신 분들 다 일어나셨는데 예. 네, 예, 위촉장 받으신 분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작년에 제가 7월달부터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고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유능한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 그리고 생활 정치를 하는 생활 보수, 4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그동안에 저희 시당 내에 있는 각종 특별기구를 통해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대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가려워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생활 정당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특히 그동안에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을 쭉 거쳤습니다만은 오늘은 육동일 우리 시당 정책 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실생활의 각 분야의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육동일 정책 자문위원장님의 요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정말 주부에서부터 시장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민 생활 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편하고 답답했던 점들을 이렇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당은 이걸 잘 정청하고 정리해서 이번 다가오는 4.13 총선에 공약으로 반영할 부분은 공약으로 반영하고 시나 정부에 즉각적으로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다 나은, 한 발짝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이 미래로 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얘기이지 단순하게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서는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 우리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이런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 말씀 전부 다 조금도 소홀히 듣지 않고 정책으로 또 당정 득표 과정에서 시책으로
반영해낼 것을 계속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오늘 김신호 전 교육감께서 유성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사무실 개소식을 어떻게 딱 같은 시간대에 개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를 통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약속드리고 떠나기 전에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시당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함께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제 국회에 갔다 왔고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우리 국회의원들께 정말 한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국가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하는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국민들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만큼 선진국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냈던 원천인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 자체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69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각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제출해놓고 3년 동안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상되기 시작했던 법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가 왔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도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0시에도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번만큼은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이 순간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좀 통과시켜달라고 3년을 매달려서 그동안에 그렇게 안 되더니 3당이 생겨나고 그 3당이 밀어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불과 2주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경제 민주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뭐 대단한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분이 뭐 만든 전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얘기 다 들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어느 것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두 바퀴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 해야 되지만 경제 활성화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주저앉는데 나누자고만 하면 경제 민주화만 해치면 경제가 주저앉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3년을 매달려도 안 만들어준 사람들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경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누굴 비난하고 누구를 다투고 적 아닙니다. 주인된 국민 입장에서 뽑아준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3년 동안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남은 2년이라도 일정하게 너희들 야당 혼좀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야당한테 회초리를 드는 이런 4월 13일 선거가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설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정말 중요하지만 안보가 되지 않고서는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그 핵무기를 실어 날라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거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대선공단 전면 폐쇄라고 철수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고 온 국민이 안보 불안 의식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데 경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불안하면 온 새로운 사업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가 건강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정부이고 북한이 오히려 더 민족적이고 더 주체적이고 더 자주적인 정권인 것처럼 가리키는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좀 바꾼다고 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서 무슨 대단한 잘못한 것처럼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와서 북한은 괴멸되어야 할 것이고 괴멸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진짜 믿을 수가 있겠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하루 만에 드디어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누가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해서 지난 천안함 사건 때 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또다시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다분히 선동적인 말로 군대 갈 나이에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번 4.13 선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 안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 위기를 넘기고 남은 대통령 임기 2년여 만이라도 경제 안정을 이루고 안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를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우리 충청도 특히 대전과 관련된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요 가까이 있는 대전역이 생겨나면서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시작됐고 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부선 철도가 일제 때 만들어졌다지만 대전이 제대로 된 현대적인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던 경부고속도로 누가 뚫었습니까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이 뚫었죠. 대전이 두 번째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는 과학의 허브 메카 시설이 갖춰지고 93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단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3년 엑스포 누가 유치했고 누가 개최했습니까? 저희 당이 전신인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제 대전이 제3의 도약과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약했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이라고 하는 세 번째 대전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고 이것은 대전만이 아니라 대전 세종 통합 성주시라고 하는 이 거대 메가로폴리스 형태로 이 중부권의 거대 도시가 생겨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도 사실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번의 커다란 대전 발전
어느 정권이 시작됐고 만들어 왔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야당하는 분들 정권 10년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대전 발전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 우리 충청도를 위한 거대한 거 있었습니까?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밖에 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전에 관련된 모든 총선 대선 공약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 관련해서 봐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1조 원 이상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의 도청 이전 부지도 국비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앙시장 일대 원도심 지식사업센터라고 하는 이 사업이 확정돼서 이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서구로 가는 전철 노선 또 하나가 생겨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회덕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만드는 회덕 RC 사업도 이게 다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대전의 동북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새누리당 정권 때 확정되고 약속되고 추진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우리 충청도 대전의 발전 앞당길 수 있는 선택이, 충청도에 이익되는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인가? 그리고 우리 충청도는 언제까지 남의 들러리만 할 것인가? 우리 충청도도 한번 이 나라 국정 운영의 주역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충청 대망의 꿈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 가슴속에 누구나 있습니다. 이 충청 대망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는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행사를 하는 이 근본 목적인 그런 큰 얘기 말고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선택, 나와 내 가족의 저녁이 달라지게, 주말이 달라지게,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인가?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선거 유세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을 여러분들께 강요하고 제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과 냉철하고 차분하게 뭐 그런 문제들을 대화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면 이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저희 새누리당이 권력 투쟁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귀중한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챙기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저희 경청하는 이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기 시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크 콘서트 시작인데요. 예, 시작 전에 육동희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윤기 시당위원장님께서는 김신호 교육과 함께 개소식 참석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육동일 정책자문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용기 시당위원장님께서 이 국가 안보 문제, 우리 국민의 안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귀중한 이 시민들을 모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얘기고 또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분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런 좌절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희망적으로 가기 위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공정과 정의, 균형과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제일 큰 이슈와 화두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하길래 전 세계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1%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체 인구 99%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부자 1위서부터 62위 빌 게이츠서부터 시작해서 62명의 재산을 합한 거가 우리 인류 지금 한 72억쯤 되거든요. 그 절반인 36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 탈 만한 사람들의 부자들이 36억 인구의 재산과 같다. 이 정도로 세계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8억 명이라는 인구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달러를 가지고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인구가 8억 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니 샌더스 후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각 정당의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샌더스 후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 대학생, 이 사람들이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영어로 enough is enough 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저는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고마 묵어라, 많이 묵었다, 이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는 그만 먹고 격차를 해소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결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미국은 0.1%의 부자가 22%의 재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1%가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서민과 중산층이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실상을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계 통계나 미국의 경우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우리도 지금 불평등과 격차가 이대로 가면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가 부자 1%가 34% 3분의 1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10%는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우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79달러였어요. 최빈국이었죠. 지금 소말리아랑 이디오피아하고 비슷한 순위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만에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였어요. 세계 28위. 또 국가 총 생산은 작년에 11위를 기록했습니다. 1조 4천억 불.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15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기적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0대 부자의 84명은 전부 창업을 하거나 자기가 일궈낸 그런 부자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부자의 100명의 78명은 상속받은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소년들은 수저 계급론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러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10명 중 8명은 대한민국이 불평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사상 최대 99.2%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실업률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 1시간이라도 일한 청소년, 또 장기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 3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태반은 백수라해서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환자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지금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의 사회를 슬프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데 반면에 30, 40대 가장들은 내일 실직당할지 오늘 이 하는 일을 폐업할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 70대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이 세대는 지금 고령화된 노인이 돼서 빈곤과 건강과 고독 속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82세입니다. 30년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큰 축복이지만 수명은 늘어났지만 우리 노인들은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또 기록했습니다. 11년째 세계 최고입니다. 매일 40명이 자살하는 평균. 작년에 15,000명이 자살했어요. 10만 명당 29명이 자살하는 이 통계는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헝거리인데 거기는 한
한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지. 노인들의 자살률은 3배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모든 세대들이 다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또 이분들이 아파하고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는 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귀 기울여 듣고 정책과 공약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엘리트들만, 전문가들만 결정하고 그들만 참여하는 그러한 정부,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점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엘리트들이 정보를 독점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엘리트끼리만 결정해서는 실패합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설득을 하고 공감을 받아내야만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정책을 소통해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놔야만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앞으로 중요시해서 지금 이번에 오늘 그 10분을 위촉했습니다만 사실은 1,500분 이상의 자문위원들을 지금 모셨습니다. 그 중에는 교수나 전문가 같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한 200분이 됐고요. 또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서 이분들로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을 한 1000여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이미 다 시당에 제출했어요.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 정책을 잘 집행하거나 또 정책을 평가하거나 하는데 이 정책위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참여시켜서 반드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거 뭐냐면 우리 대전 시민이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엘리트, 강자, 시장, 정치인들이 주인 노릇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들,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주인이고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게 선거 때 그 역할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경멸하기만 하면 경멸받는 정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선거에서 유권자인 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대전은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대전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죠.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대전 인구의 4만 6천 명이 세종시로 건너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은 이제 교통도시로서의 명성도 잃고 교통도시 간판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일반 철도, 고속도로 시대에는 대전이 삼남의 관문이었지만 새로운 KTX 시대에서는 대전이 이미 교통의 관문의 역할을 이제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서발 KTX는 대전에 쓰지 않습니다. 서대전역은 이미 기능을 잃었습니다. 과학도시 잘 만들었지만 이제 과학도시는 대구와 광주와 부산과 포항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과학도시가 있지만 우리 삶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연구단지에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연구단지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대전이 지금 도시 비전이 퇴색되어 있고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과 긍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을 재건시키고 새롭게 다시 발전시키려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결정이 대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대전에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선거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출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민 이 토크쇼는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대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귀중한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다 사양하고 굳이 나오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을 오늘 모셔서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공급자 위주의 그러한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오늘 이 작고 또 그 분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지만 오늘의 이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민 토크쇼에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잠시 식전 행사를 보시고 저는 시민 패널들과 함께 다시 토크쇼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육동일 정책자문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간단한 공연을 좀 관람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